네. 자, 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 세계 의료가 진출하는 모습이 이제 되고요. 네. 또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자료 나오는 거, 이제 보도 자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전달되는. 그렇죠. 그냥 단순 질병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료 데이터도 많이 뽑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의 세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아니라 뭐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어디 인도네시아 다 수출되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이제 김장철 되면 허리 여러분 아프시죠? 예, 다음 주부터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허리 통증, 허리 아픈 바로 김장 허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참포도나무병원 이동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김장철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허리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뭐 미영 씨 김장 할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다 그러세요. 저. 자, 전화가 왔죠, 벌써? 네, 전화 연결. 네, 6676-0114, 011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목소리 너무 이쁘시네요. 자, 전화 연결 네. 됐습니다.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네, 말씀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디 불편하세요, 어머님? 저는 허리가요. 예, 예.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그냥 치료하면서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디스크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치료를 계속 해가면서 진행이 온 거예요. 아, 몇 년 정도 치료하셨습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아이고.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혹시 지금 어머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이에요. 아, 그러면 40대 초반부터 허리가 아프셨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셨고 증상이 어떠신지요? 예, 저는 통증 주사 이런 것도 계속 맞았고요. 네네. 또 침 치료도 하고 네네. 약침도 맞고 물리치료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네. 신경 성형 시술을 받았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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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받았는데 거기에 한 번은 하니까 아무 차도가 없어서 네네. 2번을 했어요. 네네. 예, 2번을 했는데 조금 그냥 견딜만 해서 여태까지 견디고 왔거든요. 예, 예. 왔는데 지난 9월 달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다리까지 아프십니까, 혹시 어머님? 다리는 아니고요. 허리만 아프세요? 지금 이 허리 전체가 아프면서 네. 오른쪽에 엉덩이 뼈 이렇게 엉덩이 바로 위에 보면은 티 나온 뼈가 있잖아, 그죠? 엉치 위에 뼈요. 엉덩이 예, 위에 뼈. 예. 예, 예, 예. 거기서부터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까지가 그렇게 아픈데 네.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멀리 물건을 잡으면은 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예. 어머님, 예. 허리 통증,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포커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포커스. 그러니까 병소가 보통은 3개인데요. 예, 예. 1번은 디스크 안에서 생기는 허리 통증이 있고요. 1번. 예, 예. 2번은 경막 주위에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요. 예. 3번은 뒤에 있는 후관절에서 생기는 주로 원인이 포커스가 3개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신경 성형술을 했다면 그 치료는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계세요. 예. 이런 경우에 그 디스크 안에서 올라오는 통증이라든지 후관절에서 올라오는 통증이라면 경막 신경을 치료하는 네. 신경 성형술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치료 포커스 3개 중에서 어디서 디스크인지 후관절인지 어느 곳에서 생기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그 포커스를 잡아 들어간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또 전문가라든지 만약에 신경 성형술에 실패했다면 디스크 안쪽이라든지 후관절까지 터치를 해주신다면 다리가 안 저린 허리 통증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또 다시 한번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해소 하나 먹고, 굴 싸서 하나 먹고, 먹을 땐 참 좋죠. 한번 드시고, 뽀얀 김나는 네. 밥에다 참, 네. 그래 되면 저 몇 번 그거 날랐다가요. 정말 허리 아파가지고. 맞아요.
먹을 땐 좋은데 참 힘들어요, 그 고생스럽고. 어머니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 이때 되면 실제로 병원에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료 보다가 이제 한 두세 달 또는 길어지면 6, 7개월 치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뵙다가 졸업 선물을 제가 쓴 책이라든지 졸업이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집중적으로 다시 오는 기간이라든지 네. 또는 평소에 안 아프셨다가 집중적으로 환자군, 특히 어머님들이 오는 데가 바로 김장철입니다. 네. 쪼그려 앉아서 특히 이제 대부분 주저앉아서 땅 바닥에서 하시고요. 네. 식탁에서 안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허리에 하중이 많이 걸리고 또 막 집중적으로 물을 썰고 양념하시고 집중해서 할 때는 모르시다가 아. 하시고 나서 완전히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식탁에서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뭐 한 30분에 한 번씩 단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한번 망가지면 또 다시 몇 달을 고생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어머니도 예. 단체로서 막 찜질방 가시고 뜨거운 찜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네.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건지 효과가 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장을 했는데 네. 허리 통증이 일부 있다고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건 아닌데요. 한 2주 정도 뭐 찜질방이나 단체로 네. 이렇게 사우나나 온욕 같은 거를 하시는데 2주가 넘어가시면 병원 방문을 권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런 그 자세, 여러 가지 그 자세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허리에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척추에 네.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세가 때문에 더 빨리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과 이 퇴행성 질환은 네 꼬르냐, 같냐, 아니냐. 하여튼 뭐. 저는 척추 질환은 일단은 퇴행성 질환인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관리하기 나름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왼쪽 같은 연식인데요. 오. 똑같은 나이. 같은 연식이에요? 같은 연식이라도 오. 잘 쓰면 왼쪽처럼 네. 보이고요. 못 쓰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한 5, 60대 여성들도요. 똑같이 친구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더라도 한 분은 평소에 관리 잘 하시고 저렇게 윤택이 나는 세차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 사실 40대, 50대인데 70대 허리 가지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셔야지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림 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좀 관리 잘하면 사실 뭐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 이런 걸로도 쉽게 좀 치료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럼 그땐 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사실 척추 네. 질환은 안정부터 수술까지 광범위하게 치료가 예. 될 수 있는데 예. 극과 극입니다. 사실 안정만 해서도 안 되고 수술로 무조건 가지 않는 대부분 90 내지 95% 환자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라든지 특수한 주사 치료라든지 근육 강화 또는 재활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신경 성형술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 신경 주사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 그 통로 자체를 열어주는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한번 예시를 곧바로 드려볼까요? 예. 네. 이분 65세 남자 환자신데요. 한 6개월 정도 되셨고 주사 치료를 계속 받았고 하지만 계속 양다리가 저리고 앉았다 일어나시면 통증이 발생하시는데 이 빨간색 원 안에 보시면 디스크가 많이 돌출이 돼 있지만 이 정도가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성화되어 있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리 쪽으로 시리고 종아리가 땡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통로 자체를 유착을 풀어주는 유착 박리술을 하는 경우에 시술 전에는 이렇게 종아리나 발바닥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요. 양쪽 다리가 저릿저릿한 증상이 왔는데 이 염증과 유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됐는데요. 네. 피순환이 아주 빨갛게 잘 되죠. 아. 그러니까 다리가 확 풀리면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진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은 저렇게 좋아지지만 너무 유착이 심하다든지 한 서너 번 정도 더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원리로 자율신경계 증상이 좋아짐을 통해서 네. 신경 증상이 호전이 되고 걸음걸이라든지 다리 저린 증상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신경이 유착된 걸 이렇게 박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네. 예, 좀 말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신경이 이제 머리카락에 껌딱지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신경 근처에 많이 이렇게 찌꺼기가 끼어 있는 것이 퇴행성 변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왜 머리카락에 껌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기름칠해서 어머니들이 이제 발라내 주시잖아요. 네. 그 발라내 주는 거를 박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경 통로 안으로 어떤 특수한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안전하면서도
신경처럼 부드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유착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림 신경 볼까요? 통로 자체에서 꽉 막혀 있는 곳을 터널링, 네. 청소하듯이 하는 건데 위에 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경우에 이런 신경같이 생겼죠. 네. 안전한 아주 플렉서블하게 부드러운 기구를 이용해서 뻥 뚫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딱딱하게 돼가지고 도저히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예. 풍선을 사용한다든지 예. 또는 좀 더 굵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거를 유착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름이 어려워서 어렵게 배웠어요.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이 신경 유착 박리술을 통한 그 예후가 좋았던,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61세 이제 어머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되셨고 네. 엉치 통증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약을 드셔도 주사를 맞으셔도 물리치료를 해도 뭐 효과가 좋아지지 않고요. MRI를 보시면 이게 약간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외과 의사인 제가 봐도 수술할 정도는 절대 아닌 사진이에요. 아. 그런데 환자는 힘들어요. 네. 뭐 1차적인 치료로 도저히 낫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 적외선 체열 검사,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엉치, 다리 쪽으로 피순환이 아예 안 됩니다. 아. 이런 경우에 이 통로 자체를 양쪽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신경의 호전을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 파랗게 보라색으로 피가 안 통한 것이 이 염증과 유착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경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로 엉치나 다리 통증이 좋아졌던 네.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푸른색이 네, 굉장히 안 좋은 색깔의 상황이고 그래서 붉은색이- 차가운 네. 것이 좋지가 않고요. 네. 좀 따뜻한 색깔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 그러면 연결을, 네. 그 전화 하나 통 받고 그 다음 네. 사례를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0266710114, 0266710114. 여러분 그 저희가 새로운 의술이 그 만들어질 때마다 그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네. 이 허리 아픈 지가 한 20년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예.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디스크였었는데, 이게 치료를 계속 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아. 예,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2, 3, 4, 5, 2번, 3번은 전방전이고요. 네네. 또, 그리고는 휴착증이고, 이렇게요. 예예. 그래서 작년에 그 1월 달에 그 신경 성형 시술을 한 번 받으니까 안 돼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받았어요. 예.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네. 지난 9월 달부터 네. 너무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그 엉덩이 바로 위에 뼈 있는데 거기부터 엉덩이 오른쪽 네.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잡으려면 딱딱 걸리는 것 같이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 아파요. 네. 그리고 앉고 서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네. 안고 쓸 때 아프신 통증이고 딱딱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고 네. 아까 전방 전이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돼 있는 관절이 좀 불안정한 상태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신경 성형술로 잘 안 됩니다, 어머님. 왜냐면은 네. 신경 성형술은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물만 뿌려서 열어주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열어주려면 유착 박리술이나 또는 네. 더하기 근육이 강화가 돼서 관절이 흔들거리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 신경성형술이나 또는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또는 예. 내시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더 신경 통로는 열어주되 근육이 강화되는 프롤로 치료라든지 재활 운동을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지 네. 그 딱딱 맞히는 증상이 좋아지실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지금 전화를 주면 저희와 통화할 수 있고 네. 그게 그것보다도 더 선생님과 통하는 그런 중요한 맞아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자,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병원 안 가셔도 네. 돼요. 비 오는데. 자, 0266710114, 0266710114.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 예후가 좋은 사례 한 가지 더 보고서 내용 계속 살펴볼게요. 네. 예,
59세, 예, 우리 신경유착 박리술 59세 남자 환자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허리와 허벅지 통증 때문에 이제 잠을 자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걸으실 때 왼쪽 다리가 계속 땡기고 오래 서 있거나 처음엔 괜찮은데 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으로 오시는데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협착증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이 MRI 보면 4번, 5번 사이에 여기는 이렇게 하얀 물줄기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러네요. 확 막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러죠. 아버님은 수술 후보이십니다. 네. 아, 수술 후보. 예, 수술 예. 후보인데 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수술 1순위 후보 또는 2순위 후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마비가 없고 사실 수술하기 조금은 아직은 조직을 잘라낼 정도가 아니면 유착박리술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저 왜- 정도 상황이어도요? 예. 네. 왜냐면은 마비가 있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근데 마비가 없으면 통증만 가지고 있으면 조직 자체를 떼어내는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가 바로 이건데 왼쪽 종아리가 파랗죠. 예. 오른쪽은 그래도 좀 난데요. 네. 이 신경이 이렇게 막히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줄기가 막히기 때문에 종아리가 상당히 당기고 저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피가 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풀렸죠.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적외선 체열 검사는 자율신경 검사입니다. 즉 피순환이 잘 되는 검사를 보는 건데 예. 신경 통로를 열어줬더니 다리에 저림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열려서 영구히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신경 통로가 열어진 다음에는 다시 늘러붙지 않게 약도 좀 쓰고 재활 치료. 아까 전화하신 어머님처럼 관절이 안 좋다면 근육 운동이나 여러 가지 재활을 충분히 하시면 네.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저 신경 유착 박리술이 실제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시술 과정을 좀 화면으로 볼게요. 예, 아무리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특수한 장비와 장소에서 시술실이라든지 수술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환자랑 대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꼬리뼈 쪽에 국소 마취망을 통해서 예. 1.7mm 정도 되는 가는 카테터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신경 성형술은 아닙니다. 유착 박리술이죠.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꼬리뼈 안쪽으로 들어가고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평소 증상이 유발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네. 평소에 왼쪽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면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이 환자가 깨 있기 때문에 네. 신경 통로가 자극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병변을 확인하고 신경 통로를 열게 되면 그것이 개선되는 것까지 환자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데요. 네. 약간 긴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깨 그렇죠. 계시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충분히 좋은 말씀도 드리고 편안한 음악도 틀어드릴 수가 있고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네.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잠들어 예,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예. 안정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꼬리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꼬리뼈 네. 이렇게 뭐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할 텐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옛날에 다 개복을 했잖아요. 허리를 접근을 예, 하려면 네. 예. 그 꼬리뼈에 들어가서 네. 이런 걸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네.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꼬리뼈는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뭐 등 뒤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긴 하는데요. 꼬리뼈는 척추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죠. 그래서 네. 이 보시면 만화에서처럼 허리 디스크 네. 앞으로 숙이거나 물건을 들 때 팍 아픈 환자들 아, 네. 또는 이제 서서 걷다가 아이고 다리야 하시면서 주저앉게 되거든요. 어르신들. 예. 오래 못 서 있거나 네. 못 걸으시는 게 문제세요. 그래서 걷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일반적인 좌골신경통이라든지 아까 전화 주셨던 만성 허리 통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사실 수술을 많이 하고 저도 뭐 수술하는 외과 의사지만 네. 수술을 많이 좀 지나치게 좀 과하게 또는 과하게 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못을 박았다든지 그러면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네. 아무리 수술을 잘해 주셨어도 이런 경우에는 꼬리뼈를 통해서 충분히 신경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저요? 네. 예. 한 2년 전에 네. 막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갑자기 허리가
네.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네네. 척추 전문의한테 찍었더니요. 네. 4, 5번에서 디스크가 있고 네. 그 4, 5번에서 살짝 조금씩 튀어나왔다고. 예, 예. 지금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게 네네. 입원해주라기도 입원도 빠르시 8일 해주고는 네. 그냥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40분씩 걸어가고 네네. 예, 다리 같은 것도 안 아프고 무릎 그러는데 관절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는데요. 네네. 이제 치료를 하다가 또 약 먹고 진통제 같은 거 아프면 먹고 또 물리치료 가고 그러고 했는지 예. 요 본께는 내시경으로 수술 없이 척추를 건강하게 써줬기를 전화했어요. 예. 어머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저 66세요. 네. 그러면 지금 증상이 허리만 아프시지 다리는 안 땡기십니까? 예. 엉치도 안 아프시고요. 예. 아직까지는 내시경 안 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머님 증상은 내시경까지 안 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내시경 말고 그 내시경은 이제 보통 어머니처럼 허리가 아프시면서 엉치나 다리가 많이 저리신 분한테 하고요. 물론 디스크가 아주 과도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 하는 치료인 거는 맞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시경까지 가기 전에 좀 더 간단한 시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직 그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나와 있고 다리가 안 저리시면 아직은 굳이 뭐 내시경까지는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만성화 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몇 달 생각해 보시다가 내시경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니시고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또는 근육 강화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MRI 찍었을 때 디스크 안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다면 사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디스크 안에 있는 압력을 줄여주는 고주파 치료가 있어요. 그런 치료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훨씬 네. 좀 낫겠네요. 네. 자, 학통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 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방송이고요. 전화 주시면 선생님과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 나누세요. 예, 저는 42세고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초에 예, 허리 통증을 해서 MRI를 촬영하니까 네네. 4번, 5번 뭐 주간판 협착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오른쪽에 통증이 있었고 예,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게 힘들 정도로 예, 예.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술이 좀 겁이 나서 네네. 직장생활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네네. 한방 치료를 4개월 받았거든요. 예, 예. 예, 한의원에서 봉침을 4개월 동안 맞고 지금은 좀 후전된 상태고요. 네네. 지금은 다리 저림 현상, 두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 저림 현상만 나타나는데 이 정도가 후전된 건지 아니면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사실 네네. 42세시면 상당히 젊으신 연령이세요, 아직은요. 네네. 그런데 보통은 제일 많이 생기는 4번, 5번에 디스크도 있고 협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환자분께서 세면대에서 숙인다든지, 한방 치료를 어떤 활동했을 때 통증이 일상생활에 제한이 올 정도인데 일단은 네. 한방 치료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잘하셨는데 문제는 42세 여성이 다리가 계속 저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네. 다리가 저린다는 거는 신경이 계속 건드려진다는 거고 신경 통로가 근본적으로 열린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그 통증이 줄었다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저림이 있다든지 다리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거를 두시면 안 돼요. 봉침이나 일반적인 한방 치료는 참 잘하셨는데요. 만약에 통증만 줄여든 거면 뭐 그건 좋은데 다리 저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대로 보셔도 되는데 다리 저림이 지속이 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 한방 치료 이후에 신경 줄기까지 보는 MRI 같은 걸 찍어서 신경이 얼마나 지금 현재 건드려지고 있냐를 보시고요. 시술 중에서 뭐 아주 센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신경 통로가 열려야지 다리가 안 저리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보시다가 다리가 계속 저린다.
그러면 한방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다리가 저린 증상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참고하시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럼 신경유착 박리수 그 치료 사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연령대가 이제 좀 더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40세 남성이세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저렸는데 참다가 3주 전부터 다리가 통증이 시작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방금 전화 주신 42세 여성분하고 비슷하시네요. 아. 저린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건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좁아졌든지 건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신호군요. 신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볼록 나와서 예.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건드려지는 거라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아예 피순환이 안 되죠. 네. 지금 방금 전화하셨던 42세 여성분 어머님하고 이 40세 남성 환자분 이 MRI만 찍은 게 아니고 이분은 적외선 치열 검사했는데요. 네. 이 검사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시리고 저리고 땡기기 파랗게 아, 보일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무조건 다 처음부터 유착박리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 한방 치료 잘 하셨는데요. 네. 이제는 저림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다 호전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한 60% 70% 정도는 호전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수술은 안 하지만 지속적인 재활 치료라든지 피순환 치료를 하시면 그 저림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착박리 치료는 아주 그 위험성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네. 숙련된 기술가하고 아. 한번 치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사실 이 고령 환자를 네. 한 분 또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 78세 어머님께서는 이제 15년 전에 옛날에 수술을 받으셨죠. 네. 받으셔서 이쪽 뒤에 이제 신경 수술한 자국이 보이고요. 6년 전에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도 하셨는데 네. 쓰시다 보니까 통증이 재발이 되면서 엉치 다리가 다 시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위약 증후군처럼 온쪽 다리가 특히 수술한 다음에 유착이 생기면 눌린 것 같지 않.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아니 왜 눌리지도 않았는데 아파요 하시거든요. 아. 이게 MRI 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네. 사실 MRI 신뢰도가 50% 정도예요. 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직접 내시경이나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시술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단적 목적으로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땡기고 하시는 분들은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 파랗게 보이는 것이 염증과 유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재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아져 보이죠. 예. 네, 이렇게 증상 회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저희가 치료한 사례죠. 색깔이 네. 그다음에 허리에는 뭐 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신경이 또 망가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꼬리뼈를 통해서 또 이 신경만 이렇게 치료하면 신경만 치료해도 좀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 같긴 한데요. 네네. 네. 네, 어떨까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꼬리뼈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다 만병통치약은 아닌데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경 성형술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가장 안전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경 주변이 막 늘러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염증을 씻어내는 거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신경이 좀 붓기가 가라앉아야 됩니다. 수술 들어가 보면 땡땡하게 부어 있거든요. 막 얼굴 술 드시면 얼굴 막 터질 것처럼 네, 신경이 네. 막 퉁퉁 부어 있거든요. 화가 나 있구나. 네,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네. 좀 씻어줘야 되고 사실 이걸로 안 되는 경우에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제 한다는 것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왜 제가 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얘기하냐면은 수술은 디스트럭티브 즉 파괴적으로 주위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들어가겠는데 네. 꼬리뼈로 자꾸만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는 주위 조직 손상을 안 일으키거든요. 아. 그래서 시술 전에 이렇게 파랗게 보였던 것을 예. 주위 조작 손상 없이 수술에는 이렇게 호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1번, 2번 유착박리술과 내시경은 주위 조직 손상이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염증과 보면서 치료한다는 큰 강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그렇군요. 부분만 딱 하니까 손상이 없군요. 네. 예. 그래서 사진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이 내시경은 이제 굵은 내시경인데 보통 이게 어르신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여기 3mm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제 손으로 잡고 있는 걸 확대를 했더니 여기가 이제 내시경이 달려 있고 밑에는 레이저가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 레이저를 써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세게 늘러붙어 있는 거는 저희가 풀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내는 건데 현미경도 하지만 내시경 치료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요. 시술 전에는 이렇게 양쪽 하얗게 보이는 신경의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살색 빨간색 이 염증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시술하면서 저 화면 안쪽으로 쭉 이제 쪼그라들면서 디스크가 사라지는 걸 보여서 양쪽 신경 겨드랑이가 뻥 뚫려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환자랑 대화하면서 하니까 중간에 신경 손상되는 것도 예방이 되고 안전하고 네.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좀 강점이 있는데 디스크가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네. 네. 디스크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면 너무 오래된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너무 오래된 디스크를 이런 내시경을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되고 고라돼 있는 디스크는 오히려 레이저를 쏘면 열이 발생해서 주위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숙련되고 검증된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효과가 있고 네. 딱딱한 디스크는 내시경 레이저가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오래돼 있는 디스크, 너무 고라돼 있는 디스크는 해당이 안 되시고 말랑말랑한 충분히 녹아 없어질 수 있는 디스크에 한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디스크가 오래될수록 딱딱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시술하신 사례 중에 또 비교적 예가 좋은 사례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예. 57세 여성분이시고 심한 허리 통증과 우측다리 통증, 이제 허리 앞으로 숙인다든지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악화되고 다른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MRI 봤더니 볼록볼록 다 나와 있는데 이 정도시면 수술하기 정말 아깝습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실. 네. 그런데 환자는 아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변 안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랑 협착을 같이 풀어주는 건데요. 아. 이런 경우에는 엉치랑 다리까지 이렇게 파랗게 보여서 다리를 계속 저리시고 허리 아프다고 하시죠. 이런 경우에 내시경 레이저를 통하면 디스크도 처리하고 협착증도 치료하죠. 네. 염증과 유착을 풀어주고 상당히 이제 원활해지는 건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디스크랑 협착증의 두 개가 다 문제이지만 주위 조직 손상 없이 절개 없이 수술까지는 안 가서 성공적으로 치료됐던 그런 경우이죠. 네, 알겠습니다. 절개 없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다음 자, 사진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렸군요. 이렇게 네. 디스크가 이제 볼록 나왔는데 여기를 디스크를 말랑말랑한 디스크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이렇게 상당히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돼 있는 그런 네.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고 뒤에 전화를 계속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 치료가 또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주변에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시라고 저는 권해요. 아, 네. 사실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보십시오. 1단계는 보존적 치료,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치료, 안정. 하지만 3단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환자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 본다 그러면 하루에 한 5명 정도는 이렇게 마비가 와요. 마비로 오면 저는 처음부터 시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환자를 3단계 환자를 2단계나 1단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마비가 없다든지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요.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유착방리술, 내시경 레이저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대부분 90 내지 95% 환자에서는 충분히 2단계 치료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이 전신 마취를 안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당뇨나 혈압 가지고 계시고 뭐 예전에 심장 안 좋고 뭐 콩팥 안 좋고 약도 못 쓰고 이런 분들 수술까지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 안 하면서 절개도 안 하고 비교적 통증이 없고 네. 시술은 특수하지만 짧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게 치료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개발이 되는 거고 검증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레이저를 쏘는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실감 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같이 볼까요? 예,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선생님께서 환자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꼬리뼈에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저기 무슨 대롱 같은 게 초록색이 보이시죠? 네. 저 대롱 안에는 초록색 내시경이 있고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3mm짜리 내시경을 밀어 넣습니다. 아. 천천히 밀어 넣고 마취가 국소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아프지는 않은데요. 어머님 평소에 왼쪽 다리 통증이 생기십니까?라고 환자랑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죠?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환자를 대화를 통해서 평소 증상인 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내시경이거든요. 네. 저렇게 손의 조작과 환자와의 대화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레이저인데요. 네. 저 레이저를 쏘면 이제 저 레이저는 안쪽에 들어가서 장착이 되고 잘 보십시오. 화면 안쪽으로 점점 네. 잘 보십시오. 저 화면 안쪽으로 천천히 터져나온 디스크가 점점 색깔이 점점 바뀌네요. 잘 보십시오. 천천히 쭉 가라앉죠. 네. 빨간 게 예, 없어졌어요. 기포가 이렇게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양쪽 겨드랑이로 터져나왔던 디스크가 저 화면 안쪽으로 쭉 가라앉는 것을 저희가 빠른 화면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런 것처럼 치료하면서 디스크가 쪼그라드는 걸, 신경이 풀리는 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반드시 숙련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이저를 잘못 쏘게 되면 신경 손상이 된다든지 그쵸. 또는 화질이 안 좋다든지 네. 또는 환자가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또는 부위를 다른 부위 한다든지 그러니까 즉 이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신 선생님한테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또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술이 사실 좀 한 번만에 되면 좋겠지만 몇 번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네. 사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네. 보통은 한 번 정도에 끝나는데요. 효과가 없는 분들은 두세 번 정도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시경 레이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안쪽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요. 효과가 만약에 정말 없다면 조금 째가지고 현미경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유착 박리술은 네. 3, 4회 또는 4, 5회 신경 손상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 한 번에 뚫리는 것이 위험하거나 환자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 6회, 약 1년에 걸쳐서 2, 3개월 간격으로 5, 6회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례를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내시경 네. 레이저 시술 사례입니다. 예, 70세 어머님이신데 이분 MRI 잘 보시면 별로 심해 보이지 않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상당히 심하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콩알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어요. 그러네요. 여기 조그맣지만 상당히 그 콩알이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화면처럼 왼쪽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지면서 이런 경우 옛날에는 다 현미경으로 제거를 했어요. 이 정도 터져 흘러내렸으면. 네. 그래서 같은 자세를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콩알 이거 보이세요? 예.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왼쪽 다리 통증이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저거. 굉장히 네. 아프거든요. 이거를 네. 저희가 내시경을 지졌더니 없어졌죠. 깔끔해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성으로 터져 있는 디스크는 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빨리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시간을 오래 해가지고 해결을 안 하는 것보다는 급성기 탈출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골든타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경도 망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결국 또 큰 수술로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절하게 맞춤형 치료를 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허리라는 게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되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네. 뭐 튀어나오면 그것만 잘라 그런 게 아니라 옆주위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데 또 여기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통증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전화 상담을 남은 시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1-0114, 02-6671-0114번 저희 전문의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요. 네. 예, 허리가 제가 7월 달부터 조금 안 좋다가 예. 네네. 9월 달부터 급 아파갖고 동네 병원 가서 CT를 찍었는데요. 네네. 뼈와 뼈끼리 안 맞으면서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전 통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아, 예. 그 다리는 안 저리시고요. 다리는 안 저리고 왼쪽 엉덩이가 네. 그 남의 살처럼 약간 마비되는 거 한 땀 정도 그렇게 통증이 있고요. 네네. 양쪽 무릎이 좀 터질 것처럼 네네. 그렇게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네. 예, 양쪽 종아리 하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허리만 아픈 건 아니고 방사통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엉치 쪽으로 약간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데 CT만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머님? 네? CT만 검사하셨습니까? CT? 네, CT로 찍었어요. 예. 혹시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48세예요.
지금 7월 달에 CT 찍으셨고 지금 11월 아니십니까? 네네. 예, 그 제 생각에는 CT는 9월 달에 찍었어요. 9월 달에 찍으셨어요? 예, 9월 혹시- 달에 찍었는데 네네. 뼈와 뼈끼리 이제 안 맞아갖고 불안정 상태를 일으키면서 거기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저한테 적합한 치료는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사실 그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환자분 어머님께서는 그 네. C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뼈가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전위증이라는 병이 있으신 거예요. 불안정한 거. 예, 예. 그래서 허리가 이제 흔들흔들 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다른 분들보다는 4번, 5번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예, 4번, 5번이라 그래요. 예, 흔들거리면 디스크도 문제지만 사실 뒤에 있는 관절이 커지고 또 이게 신경이 질환하는데 관절이 흔들거리면 신경이 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신경이 끼는 증상 때문에 엉치까지 감각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만 들어서는 아주 심한 통증의 환자 같지는 않아서 네. 당장 불안정하다고 수술을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비교적 간단한 신경치료, 즉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다리 저림 증상이라든지 엉덩이 감각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를 하시고 제 느낌에는 물론 더 지속이 되면 한 몇 달 지나서 MRI를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지속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멈추는데 지속이 되는 경우에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이 더 흔들거리나 흔들거리지 않냐를 예의주시 하시는데 약간 흔들거린다고 무조건 못을 박는다든지 수술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 환자는 아니신 것 같고 기본적인 주사 치료라든지 혹은 시술로 근육 강화를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디가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전문 있게 아, 한번 저는 한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허리가 갑자기, 예, 구부렸다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냥 일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만 찍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예, 예. 네. 지난 2월 14일 날인가 그때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4번과 5번 그 척추뼈, 디스크가 네. 터져가지고 수액이 밑으로 흘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전문 병원을 한 두세 군데 다녔는데 한 군데는 가니까 네. 척추판 내시경, 특수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재거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통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불안감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군데 전문 병원에 가니까 네. 그게 다리나 이런 데로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걷거나 걷는데 불편하거나 하면은 수술을 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보다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몸이 허리에 실리니까 엄청 불편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지금 이제 한방 치료를 오랫동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침 맞고. 네. 아버님 그 두 번째 선생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게 디스크가 터졌다고 무조건 수술은 아니거든요. 디스크가 터졌는데 다리가 안 저리시고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단 디스크가 터졌으면 터진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디스크 터진 거를 아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때우는 방법이라든지 겉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주사라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절 상태를 보시고요. 하지만 치료 포커스는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은 아닌 것 같고 디스크를 완전히 잘라내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걸 네. 때운다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유착방리술, 레이저로 지진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다리 증상 환자가 아니면 일단 수술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입니다. 전 방송 끝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1시간 정도 모시고 있겠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계속 받을 테니까 전화 주시고 026671011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포도 나우병원의 이동희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